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과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더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네, 사망연산자라는 건데요. 사망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if문으로 반복적으로 만드는 그런 코드들을 아주 깔끔하고 간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onst num은 10이라고 했을 때 if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num이 10보다 크면 콘솔로그 true를 반환을 해주고, num이 만약에 10보다 작다고 하면, 10보다 크지 않다고 하면 false를 반환을 하는 간단한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반환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5줄이라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짧고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num이 10보다 크다고 하면, 그러면 콘솔로그 true를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콘솔로그 false를 반환을 해라. 사망연산자는 바로 조건이 성립을 하면, 성립할 때, 그렇지 않을 때, 성립 안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는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고,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이 코드랑 비교했을 때 이 코드가 상당히 더 짧고 간결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리액트나 뷰를 하시다 보면 사망연산자를 사용을 한 코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 함수들 중에 for each map filter reduce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for each map filter redu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서드들을 사용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반복문을 통해서 많은 코드들을 넣어서 만들어야만 되는 내용들을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for each부터 알아볼게요. for each는 사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반복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아주 손쉽게 반복문을 돌릴 수 있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코로나 cases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고, city는 서울, 그리고 case는 1000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열을 한 도시별로 한 4개 정도만 넣도록 할게요. 서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대전, 그 다음은 대구, 그 다음은 부산, 그리고 광주도 하나 넣을까요? 광주. 이렇게 넣고 케이스는 각각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500건이 발생을 했고, 대구는 300건, 부산은 100건, 광주는 50건.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이거를 반복문을 돌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for를 통한 반복문을 돌렸지만 for each를 사용하면 조금 더 간결하고 빠르고 손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cases라는 배열에 for each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괄호 안에 함수를 넣어서 어떤 식으로 실행할지 보여주면 돼요. 저희가 함수를 선언을 할 때 function 그리고 괄호 중괄호를 했던 걸 기억을 할 텐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 안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실질적으로 풀어지는 부분에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한 칸을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반복문에 돌아가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에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인자를,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고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 넣었고요. 이 코로나를 콘솔 로그를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의 케이스들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코로나의 케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만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city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for each는 손쉽게 반복문을 단순하게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펑션 안에 들어가는 이 인자는 각각의 하나의 요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끝날 때까지 반복문이 다 돌고 반복문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떠한 이름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어떠한 이름을 주셔도 반복문이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 추가로 여기에 저희가 배열에 각각의 인덱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서울은 0번 인덱스가 되고 대전은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인덱스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펑션의 인자 부분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인덱스라는 이름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도 함께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인덱스만 출력을 해볼게요. 0, 1, 2, 3, 4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인덱스도 이름을 따르게 바꿔주셔도 되겠지만, 네, 바꿔주셔도 무방하고요.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되 가급적이면 의미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에 넣는 것은 원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넣는 것은 인덱스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맵인데요. 맵은 for each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어떠한 배열을 재정의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열을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가공을 해서 새로운 배열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서 넣을 것이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 cities라고 배열을 하나 새롭게 만들 거고요. 이 배열에는 코로나 cases라는 이 배열에 새롭게 재가공하기 위해서 맵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펑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이 펑션은 제가 화살표 함수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살표 함수로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살표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맵에 화살표 함수로 넣고 마찬가지 중괄호를 띄워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괄호 부분에는 이 요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인자를 선언을 해주셔야 되겠죠. 코로나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 코로나로 일단은 한번 출력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맵의 역할은 어떠한 값을 새롭게 가공을 해서 재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return이라는 명령이 필요해요. return을 해서 어떠한 값을 줄 것이냐 하면 코로나의 city만 return을 해서 이 이름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콘솔 로그 코로나 cities 방금 만든 맵으로 새롭게 만든 배열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도시의 이름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이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케이스만 모아놓은 배열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추가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가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스트링을 할 때 변수와 문자를 함께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백틱을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의 city의 확진자 발생 수는 코로나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문자와 변수가 합쳐진 그러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배열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으로 가공된 완전히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만들 때는 맵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값만 필터링하는, 말 그대로 필터링하는 그런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5개 중에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 2개만 뽑아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00명 이상이면 상당히 위험한 도시다. 그래서 코로나 레벨이 뭐 4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도시들을 뽑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Most Dangerous City는 자, 이렇게 필터를 할 거예요. 자, 코로나 케이시스에서 필터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 안에 똑같이 함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일반 함수 형태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화살표 함수로 넣어도 전혀 무방하고요. 자, 여기 안에 돌아갈 인자로 코로나를 하나 줬고요.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인덱스도 같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턴을 해주시는데요. 리턴을 해주시는데 조건이 성립하는 것만 리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케이스가 300보다 큰 것만 반환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한 후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위험한 도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개만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300보다 많은 대전과 서울이 필터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300보다 작은 도시들만 뽑는다고 하면 네, 부산과 광주만 출력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필터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러한 값들을 비교할 수도 있고 인덱스가 3보다 작은 것들만 출력해라 라고 해서 인덱스가 3보다 작은 애들만 출력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필터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reduce인데 reduce는 기본적으로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값들을 뭐 합친다거나 더한 새로운 값으로 가공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는 어떠한 값들을 합치거나 뭐 계산을 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reduce를 통해서 새로운 배열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total cases는 왜냐하면 전체 확진자 수를 다 더한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numbers라는 배열을 한번 만들고 그 배열의 값들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값을 가진 배열이 있고 이 numbers의 필터, 자, 요거를 값을 변수에 담아서 total number는 numbers라는 배열의 reduce를 통해서 값을 넣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화살표 함수로 넣어줄 것이고요. 여기 안에 인자를 일단은 총 3개를 넣을 수 있는데 맨 마지막은 인덱스가 되고요. 앞에 2개는 ACC와 core. ACC는 accumulate,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여있는 값이고 current는 현재 반복문을 순회할 때 현재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값들 더할 때 사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값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출력을 해보고 그 후에 리턴을 acc 더하기 cur를 통해서 값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턴은 여기에 명령한 값이 항상 리턴이 되고 그 리턴된 값이 acc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콘솔 로그 토탈 넘버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총 모든 값을 다 더한 값은 287이 나왔어요. ACC와 컬을 콘솔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최초에는 10이 들어갔고 두 번째로는 123, 현재 돌고 있는 123입니다. 두 개가 더해져서 리턴이 됐고요. 리턴된 값이 ACC에 다시 담기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반복문을 돌 때는 133과 세 번째 22가 나오게 되고요. 요 두 개가 더해진 값, 즉 155가 다음 반복문에 ACC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더해지고 188, 44, 232 두 개가 더해진 값이 다음 ACC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55, 마지막 요소가 더해지면서 총 287이라는 값이 토탈 넘버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콘솔 로그를 찍어서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만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 그러니까 배열 안에 요소들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코로나 케이시스를 넘버스 대신에 리듀스로 놓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케이시스를 토탈 넘버가 아니라 토탈 케이시스로 바꾸고 출력도 토탈 케이시스를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오브젝트로 나왔어요. 그리고 숫자가 더해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숫자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core case를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오브젝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ACC 가장 첫 번째 값은 오브젝트 그 자체가 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열의 요소 자체가 담기기 때문에 숫자가 담긴 게 아니라 얘를 가장 초기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로 이루어진 녀석들의 프로퍼티의 숫자를 구하고 싶을 때는 값을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초기 값은 0이다. 0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모든 케이스 값들이 더해진 1950이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리듀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방식과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리턴에 어떠한 조건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조건일 때는 더하고 이 조건일 때는 빼라 라는 식으로 아주 복잡한 수식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면 아주 프로그래밍 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